예비 공공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신장내과 2강 고칼륨 혈증과 저칼륨 혈증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네들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알고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여기선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 얘네를 이렇게 임상적으로만 접근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는 좀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할 건데요. 어, 이 내용 자체가 유튜브에 오스모시스라고 치면은 유튜브 설명하는 채널이 나와요. 그 사람 그 채널에서 한 하이퍼칼레미아랑 하이포칼레미아를 제가 이게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저보다는 그 원래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좀 들으시는 게 좋겠고 혹시나 해서 일단 강의를 좀 확인은 할게요. 만약에 이거를 보신 분들은 제가 밑에 태그로 그냥 임상적인 내용으로 다시 연결하는 태그 남겨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하이퍼칼레미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하이퍼칼레미아는 포타슘이 혈중에 많은 상태죠. 그래서 일단 혈중의 포타슘은 인트라셀룰러, 익스트라셀룰러 얘네들 이렇게 분포해 있고 전체적인 분포는 인트라셀룰러의 98% 가까이 존재한다. 이제 인터널 포타슘 밸런스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익스터널 포타슘 밸런스는 이제 먹는 거랑 이렇게 내보내는 거랑 이렇게 밸런스가 되겠죠. 이제 얘네들은 대부분 먹는 만큼 다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서 밸런스가 유지된다 보면 되는데 하이퍼칼레미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게 내보내는 게 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장나니까 키드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밸런스 시프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인슐린 부족입니다. 인슐린과 칼륨 농도와 뭔 상관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인슐린 자체가 이제 여기 인슐린이 여기 세포 리셉터에 붙으면은 나, 이제 글루코스가 여기를 따라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나트륨 3개를 밖으로 내보내고 포타슘 2개를 안으로 들여오면서 결국 나트륨 칼륨 펌프를 활성화시켜서 이 세포 안으로 포타슘을 갖고 들어와요. 근데 인슐린이 부족하면 결국 글루코스도 못 들어오겠고 포타슘도 안으로 못 데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이런 데 이제 포타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엑시도시스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수소이온이랑 포타슘이랑 항상 같이 이동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이제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하나 들어오니까 플러스 하나가 나가야겠죠. 그때 나가는 게 포타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시도시스, 즉 혈중에 수소이온이 많다면 걔네가 결국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포 안에 있던 포타슘을 꺼내와서 하이퍼칼레미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쪽을 볼 텐데요. 얘네가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도 있긴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알파 아드레나린 리셉터의 작용 같은 경우는 칼슘 디펜던트 포타슘 채널을 열어서 포타슘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즉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고니스트가 작용하면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하이퍼칼레미아가 되겠죠. 그다음 베타2 아드레나린 리셉터의 작용 같은 경우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자극시킵니다. 즉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제 나트륨을 밖으로 내고 포타슘을 안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막는 안타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포타슘을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하이퍼칼레미아가 되겠구나. 그럼 결국 이거에 대한 치료는 얘네들의 반대로 가면 되겠죠. 이게 안 생기게 알파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 그다음에 베타2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를 쓰면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오스몰라리티일 때 이제 물이 세포 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포타슘을 끌고 가기 때문에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너무 하면 ATP를 많이 써갖고 포타슘 채널이 열린다. 펌프의 작용을 준다. 이렇게 해서 결국 포타슘이 체내에 많게 될 수도 있고요. 세포가 이제 죽으면은 여기에 있던 세포 내에 있던 포타슘이 혈류로 가기 때문에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익스터널 밸런스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먹거나 조금 싸거나 하겠죠. 이제 주로 생기는 거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담았는데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원인들 자체를 외우거나 이렇게 딸딸딸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결국 포타슘 자체에 밸런스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 포타슘이 많은 상태가 하이퍼칼레미아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사실 중요한 건 신장이기 때문에 신장 관련된 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신장에 생기는 문제에서 이게 순서가 좀 잘못돼서 밑에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프린시펄 셀에서 생기는 것들이 위에가 혈액이고 밑에가 이제 이쪽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원래 알도스테론의 작용 같은 경우가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포타슘을 밖으로 내보내는 놈이라 했죠. 그럼 이제 만약에 알도스테론 자체가 적다면 얘네가 일어나지 않겠고 나트륨도 재흡수를 못하고 포타슘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포타슘이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기겠구나. 즉 알도스테로니즘 때 포타슘을 못 내보내고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의 경우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AKI 경우인데요. 급성 신부전이 나중에 또 다시 배울 겁니다. 급성 신부전이 생겼을 때는 이제 GFR이 감소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변의 양 자체가 적어지겠죠. 루멘의 이제 소변 자체가 적어질 텐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물은 항상 나트륨과 같이 이동한다, 소듐과 같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즉 이제 여기에 소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도 적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포타슘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소듐이 적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갈 게 없으니까 결국 이제 원래 소듐을 재흡수하면서 포타슘을 분비해야 되는데 얘네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에 포타슘이 많아진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길 수 있다. 이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알도스테론의 작용을 이해하고 알도스테론이 없을 때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있네요. 그럼 이제 몸에 포타슘이 많은 문제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우리가 포타슘이 작용하는 자체가 재분급 과정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전도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타슘이 5.55보다 많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EKG에서 이렇게 T웨이브가 엄청 커지다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 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치료는 다음과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임상 가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이제 하이포칼레미아를 볼 텐데 하이퍼칼레미아랑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똑같고요. 거기서 생기는 거에 반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슐린이 많은 경우, 알칼로시스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조금 먹고 많이 싸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조금 먹고 많이 싸는데 이제 주로 우리가 여기도 신장 문제가 되겠고, 그럼 신장에서 생기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알도스테론이 이번에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게 되겠죠. 혹은 이제 다이우레틱스를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이제 여기서 익스터널 밸런스 시프트에서 좀 많이 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포타슘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구토랑 설사로 잃을 수가 있습니다. 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올 텐데요. 구토는 우리가 위산을 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Cl을 밖으로 토한다. 그럼 이제 산을 쏟아낸 거니까 결국 알칼로시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H 플러스를 쏟아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수소이온은 포타슘 이온과 같이 간다. 그래서 포타슘도 같이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NaHCO3 탄산수 나트륨을 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싸면서 동시에 이제 포타슘도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산수 나트륨 즉 염기 물질을 싸는 거기 때문에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될 거고요.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토는 HCl을 토한다, 설사는 탄산수 나트륨 NaHCO3를 싼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역시 근육의 문제일 거고요. 근육 긴장도가 떨어져서 스무스 머슬, 이게 각각의 근육에 작용하면 다음과 같이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근경련이나 뭐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하겠죠. 진단은 여기서도 이제 포타슘이 낮거나 EKG에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치료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임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그 오스모시스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좀 뽑아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첨부를 하면 저작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앞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인상적으로 다룰 건 크게 없고, 다시 한번 보면 고칼륨 혈증 같은 경우는 포타슘이 5.5보다 큰 경우, 이제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알도스테론 농도가 낮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 경우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로 이제 다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유발 약물 같은 경우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타슘 스페어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에이스니프트랑 ARB 같은 경우도 얘네 자체가 이제 알도스테론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유발할 수 있겠죠. 엔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GFR을 감소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레닌 감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문제는 또 심장 부정맥으로 해서 이제 심장에서 EKG 자체로도 하이퍼칼레미아를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응급처치로는 이제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해서 심장의 톡식 이펙트를 최소화하거나 이제 뭐 근본적인 이제 얘네들은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거랑 이제 ECF에서 포타슘을 제거하는 거, 룹 다이우레틱스, 그다음에 사이아자이드, 그다음에 장관에서 칼륨을 흡착하는 칼리메이트 같은 얘네들을 쓰기도 하고요. 투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칼륨 혈증 같은 경우는 포타슘이 3.5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알도스테론의 작용이 높아지는 거라 말씀드렸고요. 임상영상은 이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과 같이 각각 모든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경우고, 진단은 뭐 포타슘이 낮고 EKG로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 치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포타슘을 보충해주면 되겠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IV로 포타슘을 넣어준다. 심각한 경우는 이제 뭐 신경근육 이상이나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제 하이포칼레미아 감별 진단은 이제 이 정도 표는 여태까지 했던 플로우를 좀 따라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랑 알칼로시스가 생기겠죠. 이것도 산염기 대사장애 때 나중에 다 할 거고, 결국에 이렇게 모든 단원이 순서대로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강의들을 보다가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랑 알칼로시스로 나누고, 이제 소변의 포타슘 농도를 봅니다. 이제 소변의 포타슘 농도가 15보다 작으면 소변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소변의 신장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거고, 이제 얘네들이 15보다 큰 경우 얘네들은 레날로스 소변으로 이제 포타슘이 많이 나가서 생기는 문제다. 그럼 먼저 여기서 소변으로 안 나가는데 메타볼릭 엑시도시스인 경우 말씀드렸죠. 아까 설사 같은 경우가 탄산수 나트륨을 싸는 거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싸면서 포타슘도 같이 싸고, 그래서 포타슘이 적었지만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다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구토 같은 경우는 토하면서 수도가 나가니까 수도가 나가면 포타슘도 같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얘는 소변으로 나가진 않지만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으면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TA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RTA 1이랑 2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소변으로 포타슘이 나가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엑시도시스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들 증후군이나 얘네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구토는 뭐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1강이랑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표를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 이해하고 이 표의 빈칸을 뚫어가면서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네, 생각보다 이 문제를 풀면 또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 보고 소변의 포타슘 농도를 봐서 이제 하이포칼레미아 때 접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산염기 대사장애랑 이런 거 할 때 볼 테니까요. 모를 때마다 와서 보시고 자꾸 보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엔 전하트륨 혈증을 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차례차례 흐름을 따라가서 보면 괜찮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